이게 이제 이 논어를 갖고 하다가 이제 처음에 논어를 갖고 하다가 변화가 이제 돼서 그랬는데 박사님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는 이거를 통해서 저희한테 하시고자 하는 뜻은 뭘까요? 뭐냐면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사회에서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죽었잖아요. 150명 이상이 죽었어. 사람이 죽었으면은 사람이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분노를 안 해요. 조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네? 조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요. 보시는 게 아니고? 조작됐다고 안 보여. 조작이 됐다는 거는 그러면 저는 정부에서 조작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럼 만약에 정부에서 조작을 했다고 쳐보세요. 조작된 게 나쁜 거죠. 근데 그것을 용납하는 사회 분위기는 뭘로 설명할 거예요? 용납하나요? 저는 분노하는데. 지금 겉으로 드러나진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150명이나 죽었어. 150명이나 죽었는데 정부에서는 반성을 안 하고 있고 국민들도 그거를 의례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요. 언론에서는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 그래서 정부를 옹호하고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판하는 광고 그런 뉴스를 엄청나게 쏟아내도 사람들은 그걸 읽는다고요. 그 사회적 분위기는 어디서 온 걸까요? 지금 우리가 무속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무속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사회에. 근데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하면은 제가 지금 분개하고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 그럼 저걸 어떻게든 우리가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만약에 유럽에서 사람이 150명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저건 내각이 사퇴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대통령 물러나라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걸 갖고 대통령 물러나면 다 물러나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아무도 반성을 하지 않아. 반성을 하지 않고 잘못을 사과하지 않아. 그럼 잘못을 사과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그것이 잘못된 건데 너 잘못됐어. 너 왜 사과하지 않아? 라고 해도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개만 할 뿐이지 아무도 나서질 않아. 그런 사회 분위기는 어디서 형성됐을까요?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아까 밤 식사하면서 그 홍주향교 아니 거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문자 그런 온 얘기는 건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른 데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그거는 막말로 치면 나만 아니면 돼라는 지금 현대 사회에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이게 뭐냐면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저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잘못됐지. 잘못된 거 알지. 그래서 잘못된 걸 아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분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지지율을 하더라도 나는 뭐 국민의힘 편도 아니고 민주당 편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가 30%가 나오고 70%가 나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사회가 지금 문맹이라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문맹률이 0.5%도 안 되는데요. 다 지금 한글 다 합니다. 근데 실질적 문맹률은요, 70%가 넘어요. 7, 80%가. 1번을 찍는 사람은 무조건 1번만 찍고 2번을 찍는 사람은 무조건 2번만 찍고 그래서 사회가 대립하고 갈등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저는 사회적 분위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점을 치잖아요. 답답할 때 점도 치고 뭐 무당대로다 굿도 하고 그래. 근데 우리는 그걸 아무런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서양에도 구슬하고 무당을 할까? 점을 칠까? 하죠. 서양도 주술이라는 건 있지 않나? 한다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상술도 있고 다 해요. 근데 사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요번에 이태원 이태원에서 사고 난 걸 보고서 저건 충분히 분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분개를 안 하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분개하고 또 다 하는데 그거를 억압하고 그런 것을 표출시킬 장을 폐쇄하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장을 폐쇄하면은요, 그거를 서양 같은 경우는 견디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뭐 7대, 10대 선진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제도 발전하고 다 발전했어요. 우리 사회는 지금 근대사회라고 보세요. 여기서 이제 근대사회 문제까지 들어가면은 더 복잡해지거든요. 도대체 근대사회라는 정의가 뭐냐?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물론 이제 막스 베버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대사회라고 하는 거,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신앙으로 하는 사회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특별한 사회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근대사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 같아요. 아까 지금 효도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나를 낳아줘서 전 세계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만, 다른 놈들이 안 하고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거 갖다가 주워가지고 우리나라의 미풍양송이라는 거 아니에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자고. 내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왜 어른을 왜 공경해야 돼요? 세상에서 경로석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죠. 딴 나라에 경로석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 공경하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 공경하는 것이 사람다움의 근본이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금기라는 게 있어요. 법을 위반해도 돼. 세금 떼먹어도 돼.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 공경하는 거 안 하면은 그거는 폐륜하게 지적받아요. 근데 외국에도 그런가? 자식이 낳았어. 자식이 나면은 걔 학교 보내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가 보내는 것까지도 부모가 계속 돈을 다 대. 그리고 부모가 옆에서 돌봐줘야 돼. 근데 외국도 그럴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안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모가 언제까지 자식을 책임져야 돼?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령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걸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 젊은이들한테 노인들을 위해서 무한정 희생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어른들이 젊은 세대한테 떳떳하게 사는 사람 없어. 고개 빳빳이 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다 그걸 어떻게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나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예에서 왔다고 본 거예요. 예. 그럼 예라는 게 뭐냐? 우리가 예에 맞는 행동을 하면은 대가가 없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하는 것은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예에 맞게 행동하느냐 예를 안 하느냐 그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나는 그 예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냐. 예가 어떤 것이길래 그렇게 되는 거냐. 아까 성리학을 얘기할 때 성리학의 핵심이 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의리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사회의 핵심이 의리가 뭐야? 그 분수란 말이에요. 예의 핵심이 분수잖아요. 차별, 분의 논리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게 분이잖아요. 분. 그러니까 동학이 기적대야. 천주교도 나쁜 놈이야. 왜? 분수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찾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이제 보고자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요건 마지막인 건데요. 요걸 보세요. 요거요. 여기 극기봉례라고 써놨잖아요.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거.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예가 뭐예요? 이 예라는 게 결국은 사회 예절 같은 거잖아요. 공동체의 원리 같은 거죠. 이건 법하고도 달라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정법의 문제지만 이 예라는 것은 다르거든요. 예라는 게. 이게 무언의 동의 원칙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 보세요. 여기 이 극기봉례 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극기봉례 있잖아요.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거. 예라는 게 예의 범절이나 이게 풍속, 습속 같은 거예요. 우리 사회의 습속 같은 거. 근데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질 못해. 그래서 이게 의사 가족적 공동체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개인의 사적 욕망이 추구가 억제가 되는 거죠. 사적 욕망 추구가 억제가 되면 사회 분화가 억제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게 이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얘기를 해서 예의 본질이 뭘까?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의 본질이 뭘까? 이런 거. 우리 사회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사회는 한 발자국도 지금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옛날하고 똑같이 늘 있는 자리에서 그냥 걸음마를 반복할 뿐인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행행 본초여 지지발처라. 이게 화엄사상 갖고 얘기한 거거든요. 가도 본래 그 자리고 이르고 이르러도 떠난 그 자리예요. 우리는 지나친 거는 안 돼. 지나치고 모자란 거는 안 돼. 항상 돌고 돌아. 근데 지나친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나친 게 돼야 일탈이 생겨야 발전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 사회는 일탈하는 걸 싫어해요. 항상 어느 자리에 가서 조화를 꾀해야 돼. 그러니까 무언가 설정된 것 같아. 어떤 설정된 틀, 규범 안에서만 맴도는 것 같아. 그게 이루면,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극즉 필반. 그게 다다르면 돌아오게 돼 있다. 너무 슬프면 기쁨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면, 너무 기쁘면 울음이 나온다. 해와 달도 차면 기우는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사관 같은 거, 변증법 같은 건 우리 사회에 없어요. 그래서 새로움 혹은 현실과 유리된 이론이 등장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원한분이 정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들과 조금의 차이도 없이 하나가 되기를 늘 그리워하고 그러는 사회예요. 이 사회는 완전히 꿈속에 있는 사회 같아.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그리고 지금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언의 약속이에요. 합의된 약속이라고. 그러니까 예에 어긋나는 짓 하면은요, 걔는 완전 그냥 저거 돼버려요. 정치계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 같으면 잘못된 짓을 했잖아. 그럼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금도를 넘어섰다 그래. 뭐가 금도가 넘어서? 어떤 정치인이 말을 잘못했거나 부동산 투기를 했어. 그러면 비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잘못했다. 나가라 했는데 걔는 안 나가는 거예요. 말이 오히려 지나쳤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낸 놈이 손낸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심하게 비판을 하잖아. 제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심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내가 역풍을 맞아.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한 놈은 잘못된 걸 고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속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냐. 아까 여기서 제가 여기 보실래요? 다시 올라가서 여기 부모가 계실 때에는 그 뜻을 보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행동을 보는데 3년 동안을 부모의 도에서 고치지 않으면 효도다. 왜 3년이야? 30년은 안 돼요?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유자가 말했대요. 예의 쓰임은 화를 귀하게 여기는데 선왕의 도는 이것을 아름답게 여겼다. 작은 것과 큰 것이 이것으로 말미암았다. 근데 행하지 못할 게 있는데 화가 소중하다는 것만 알고 화하기만 할 뿐 예로서 조절하지 않으면 이 말이 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아니란 말. 이게 들어가서 나가버려야 일탈이 뭐죠? 새로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돌다가 뛰쳐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지나친 걸 못 본다고. 예로서 왜 조절을 해야 돼? 나가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혁명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럼 프랑스 대혁명이나 그 혁명 사상이 왜 나와? 제가 예전에 항상 말씀드렸고 아니 생각을 안 해줘서 그래. 생각 안 하니까 어렵다 그러지. 어렵지. 갑자기 하려니까 머리가 매일 생각을 매일 하던 일을 하면 안 어려운데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어려운데. 우리는 맨날 하는 짓이 아니잖아. 내가 그러잖아. 허준하고 그 유도질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를 보러 갔는데 허준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보고서 그걸 도와줬잖아. 그래서 과거장에도 못 들어갔어. 그게 착한 사람이래.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렇지. 과거를 보러 갔으면 가야지.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됐어. 인간이 어려운 걸 보고 지나치 마음이 그러니까 양심이라. 그게 어디를 향해 있냐? 현실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옳음과 그름이 현실을 향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선생님하고 얘기했을 때도 현실을 향해 있는 거예요. 옳음과 그름이. 그러면 나는 현실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옳음과 그름이 현실에 있는 한 나는 현실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옳음과 그름을 저쪽에 놓을 수는 없어요? 딴 데다가? 여기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여기도. 약속했으면 무조건 지켜야지. 의의가 어딨어.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 약속을 하면 지켜야 자, 아까 되고. 선생님 말씀하실 때 약속이 있잖아요. 계약서를 딱 썼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줄 알아요? 계약서를 딱 쓰면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못 갚으면은 네 가슴에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약속을 했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약속 안 지켜. 계약서도 위반하고 오히려 거꾸로 걸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법이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조정이 많아. 조정이 뭐가 필요해? 계약서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내가 얼마에 팔고 얼마에 준다라고 하면은 서로 약속 지키면 되는 거야. 내가 소 한 마리하고 무 큰 거를 서로 교환하기로 했다. 맡겨나기로 했다. 무도 큰 거니까 귀하잖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무야. 이게 송아지야. 그걸 교환하기로 했어. 근데 무지 이거 무가 무슨 황금무이 되겠어? 아니잖아. 근데 교환하기로 서로 술 먹고서 했던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약속이니까 해야지. 계약서도 다 찍었어. 네. 근데 안 지켜. 그건 반지. 그래서 그걸 신문에 내면은 그러지. 그 무를 갖고 있는 놈한테 네가 참 나쁜 놈이다. 어떻게 무하고 송아지를 바꿀 생각하냐? 이 나쁜 놈아 막 이러잖아. 근데 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송아지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강제로 너 이거 나랑 바꾸자 이게 아니라 서로 합의에 의해서 약속이 된 아니 거죠. 내가 무가 그러면은 있고 내가 무를 갖고 있고 선생님 송아지 있는데 내 무가 굉장히 커. 그래서 무하고 송아지하고 맞바꾸기로 했어. 그래 네? 그러면 하면 되지. 그리고 이제 술 먹으면서 네. 근데 술 먹고 나니까 송아지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미쳤냐고 송아지하고 무하고 맞바꾸게. 아, 그런데 무가 갖고 있는 사람이 했으니까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하는 게 맞지. 그런데 송아지 갖고 있는 사람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무 갖고 있는 놈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송아지 갖고 있는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나쁜 놈. 그러니까 약속의 계약이라고 하는 행위에 우선할 것이냐, 계약의 내용을 볼 것이냐. 여기서 그 사람은 계약이라고 하는 행위를 못 보고요, 계약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고가 현실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는 정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체가 됐는데 우연한 기회에 경제력은 발전해가지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어. 근데 그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은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사고에 의해서 지탱이 돼야 돼요. 자본주의 근대사회는 합리적 사고에 의해서 지탱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무 하나하고 송아지 한 마리를 교환하기로 했는데 그런 나쁜 계약이 어딨냐 이거야. 네? 계약 행위만 봐야 되잖아요. 계약 행위를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도덕의 신여가 돼버리는 거예요. 법이 도덕의 신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행위가 전부 다 도덕에 기초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학문을 하더라도 도덕에 어긋나는 거 하면 안 돼. 근데 학문과 도덕은 분리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덕이 다 지배하는 거예요. 아까 김기 선생이 강의하실 때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문의제도라고. 문에는 저걸 심어야 돼. 돌을 태워야 된다고. 아까 김복한 선생이 쓴 시 있죠.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거 시예요? 시라고 썼으면 시지 뭐. 선생님 아까 있잖아요. 지산 선생이 쓴 시 있잖아요. 그게 네. 시입니까? 시죠. 시이기 때문에 소개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한시인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엊그제 이제 이종록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글씨 어떠냐 그러니까 안 본다 그러시더라고. 이게 뭐냐면은 권선징악이거든요. 전통사회의 시들은.
사랑에 대한 시 같은 건 없어요. 권선지가. 근데 어쨌든 그 시대에 있을 때 맞게 그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건데 아, 지금 시대는 다 변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모방하고 표절이 왜 많이 나오느냐? 저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고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고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사고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퍼져나가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혼성 모방인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는 창의적 사고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사회에는 그동안 언론의 자유 같은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지금도 우리 언론의 자유 안 주잖아. 언론의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없고 표현의 자유가 없으면 사고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고는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전통적인 것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약속한 것이 의에 가까우면 그 말을 실행에 옮길 수 있고 여기 바로 그 말 아닙니까? 여기 딱 보세요. 여기 약속한 것이 의에 가까우면 실행에 옮길 수 있고 저게 말이 되냐고. 약속해서 무조건 지켜야지. 그러니까. 그게 근대사회야.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 그래요. 너 왜 이렇게 사람 야박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 야박한 게 아니라 약속은 약속인 거고 약속을 했는데 의에 가깝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그게 무슨 약속이야? 그건 아니지 않아? 지금은 많이 이제 좋아져서 그런데 선생님이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하면은 네. 사람이 법대로 우리 사회 제일 큰 욕이 뭐예요? 법대로. 법대로 왜 요하냐? 아니 법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러면. 지금 법대로 하는데 지금 홍성뿐이라서 그래요. 아니 홍성은요. 정성 아니에요. 아니, 너 홍성군에 사시잖아. 나는 아닌데. 그래도 홍성이요. 조종이 많대요. 조종. 우리 사회에는 조종이 있어요. 조종이 뭐가 필요해요? 법대로 하면 되지. 기면 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게 왜 그럴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사고. 그게 뭐냐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정신이 이런 자연적으로 형성된 관계 속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덕도 없는 거야. 도덕이라는 게 어디서 나와요? 도덕은 정신에서 나오는 거야. 윤리는 현실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도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이게 옳은 게 아니야. 우리 당장 슬퍼해야 돼. 거기서 150명, 60명 죽어서 당연히 슬퍼해야 돼. 그리고 책임자를 찾아서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계속 미적미적대. 정당에서도 꼭 해야 되느냐 그러고 지나치면 안 되느냐 그러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지 왜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하느냐 그러고 꼭 어떻게 볼 거냐고. 그리고 지나치면 안 된다.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좀 좋게 봐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책임자들은 빠져나가고. 유럽 사회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붕괴하지 않아. 그건 왜 그럴까? 붕괴하는 사람들이 오늘 저 촛불 집회 뭐 광화문에서 뭐 30명, 40명 모인데 사실은 이게 30명, 40명 문제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큰 사건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놀러 가다 당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30만 명 아닌가요? 네, 30만 명. 근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건데.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정말 내 자식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다 치면은 아마도 이런 얘기하면 막 지탄이 되려나?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선생님 생각에 객관적이라는 말씀은 안 돼요. 분노를 하고 알았어요. 분노를 하고 이렇게 슬픔을 갖고 하지만 그걸 어디다 선생님한테만 표출할 장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선생님 지금 이렇게 이태원에서 30만 명이 죽었잖아. 그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지. 당장이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이나 또는 무슨 이런 사람 용산구청장이나 사의를 표명하고 제가 부도덕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사의 표명을 안 해. 그런데 그걸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의 표명을 안 하는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사의 표명해. 모양이야 그냥. 일본 같은 경우는 자결도 해. 일본 애들이 일본에서 그 사무라이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나쁘게 나는
사회가 다른 거야, 일본하고. 이렇게 사람이 죽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사퇴할 생각을 안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뻔뻔스럽잖아. 그러면 때려 죽이라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사람이 왜 나타나? 나쁜 놈들이 왜 나타나냐고. 그거는 그런 나쁜 짓을 용납하는 사회 분위기가 용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회 분위기는 어디서 비롯됐느냐? 나는 그건 전통사회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예의 속성에서. 이런 거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뭐? 2단을 전공하는 것은 해롭다. 2단을 하는 게 왜 해로워? 이게 왜 해롭냐고. 이게 새로운 건데. 이런 사고를 우리가 교육을 계속 받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절교육 하잖아요. 인성교육.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이라는 게 계속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인성을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자율성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켜? 무슨 뭐 로봇을 만들어? 뭐 그게 어떻게 만들어? 사회적 권력을 거기다 집어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건 뭐냐면 왜 이런 생각이 나왔을까?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전통사회의 예의에서 나온 게 아니냐. 그럼 결론은 국장님은 어떻게 돼요? 찾아야죠. 아니, 찾아야죠. 찾아야죠. 해석을 해야죠. 아니 저도 이거에 대한 답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람이 150명이 죽었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그럼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을 용납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에서 조작을 하고 그랬다? 정부에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용납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는 거야. 그 사회 분위기는 어디서 비롯됐을까? 이거 생각해야 되잖아. 그것이 바로 어디서 나왔느냐? 전통사회에서 나왔던 그 이상한 색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전통주의자 아니에요. 나는 유학을 사랑하고 유학을 존경하지만 공자님은 이런 얘기 안 하셨어. 그래서 이 논어의 해석 있잖아. 이 논어 해석 얼마나 좋아 이거. 근데 이 공자님의 해석 자체가 뒤로 오면서 이게 왜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박사님이 이제 마무리를 해주세요. 저는 이제 유학적 사고를 하는데 저는 논어 같은 문장은 이제 저는 그 생각을 믿어요. 고전은 항상 재해석되고 재창조되는 거라고 믿거든요. 고전이 재해석되고 재창조되면서 나왔잖아요. 흥부조는 놀부존이라고도 불리잖아. 흥부가 뭐야? 옛날에 제비가 물어줘주는 박씨를 갖고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의존적인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최인훈 선생의 놀부존은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나는 고전은 항상 재해석되고 재창조되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건 우리 사람들에게 나는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항상 역사하고 싸우려는 걸 갖고 있어야 된다. 역사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통이 항상 옳은 거는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 그러면 그래? 그럼 무조건 받아들여. 권위적인 거를. 근데 나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것도 유학사상에서 비롯됐다라고 얘기를 사람들이 할 때도 저는 거기서 온 것 같아요. 이게 서양하고는 너무 다른 거야. 서양의 사상하고는 너무 달라. 그래서 오늘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시간이 되면 논의를 한번 하죠. 내년에는 이걸 안 하고 이걸 이제 직접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을 끊어서 내년에는 제 개인 거는 한 30분 단위, 한 20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하나의 주제 갖고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논어를 재해석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현대에 맞게 좀 해보려고 좀 하거든요. 비교를 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안 하고 한쪽에는 유학사상을 또 한쪽에는 서양사상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해보려고. 그동안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많이 했는데 이제 화엄사상이라든가 스콜라 철학이나 무슨 서양의 계몽주의 철학 같은 것도 다 정리가 됐어요. 해오면서 이제 글만 안 썼을 뿐인데 그러면서 소책자를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학의 현대화나 유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전통사회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네. 내년부터 첫 들어가서
오늘 마무리. 네, 오늘은 뭐 그냥 마지막 그래서 이제 시간이니까 마무리 멘트를 해주십시오. 저는 예에 관해서 이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요게 이제 원래 이 취지는 엊그제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그 이태원에서 이제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그걸 보고서 이제 좀 심한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면 뭐 아수라의 눈에는 모든 게 아수라로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다 부처로 보이는데 그래서 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 자신이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 나는 뭐냐? 나는 그게 아수라로 보이는데 내가 아수라인가? 나 아수라 아닌데 내가 아수라가 아닌데 어떻게 아수라로 보이느냐? 그럼 내가 잘못된 건가? 사회가 잘못된 건가? 대모하러 갑시다. 그래서 아니 대마란 얘기가 아니죠. 그게. 아니, 그래서 나는 분명히 내가 잘못된 사람 아닌데 왜 내가 세상에 잘못되게 보였지? 세상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에게 있느냐 사회에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해라든가 이런 분들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만해는 아수라인가? 네. 그러니까 뭐 너무 늦었고요 시간이. 그래서 수고하셨고 네. 그럼 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